모방입니다. 나쁜 의미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베낀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좋은 것을 본받음이라는 좋은 뜻도 될 것입니다. 이곳저곳에 본받을 부분을 조합하여 나만의 노하우를 만들어 성공한다면 그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본받을 행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저 또한 성공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생각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가장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한 사람을 만나 조언을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한 사람이 펴낸 책을 사서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에베레스트산을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공한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펴낸 책을 사서 읽으면 성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저 또한 책을 읽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책을 읽지 않아도 책을 읽어주는 세상이다 보니 유튜브 영상만 봐도 책 읽는 간접 효과를 봅니다. 저의 영상은 많은 부분 책 내용을 모방하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생각을 떠들면 그건 너의 생각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유명 저자의 이름을 대고 어떠한 책을 인용하고 어느 논문에서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명 저자들의 이야기와 저의 생각, 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는지를 영상으로 남김으로써 기농 창업을 하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영상 기농 창업 전 꼭 보세요.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김승호 회장님의 사장과 개론의 책을 인용하여 저의 생각과 방법론을 설명드렸습니다. 기농 창업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자. 그럼 금융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어떻게 팔 것인가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책을 인용하여 저의 생각 그리고 제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팔 것인가에 관하여 설명드리고 방법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토요일에 무한도전 봐야 되고 일요일에 1박 2일 당연히 봤죠. 드라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조왕건, 주몽, 해신 이런 드라마 시청률이 50~60% 나오고 그랬죠. 난 안 봤는데 하시는 분들은 아마 20대 초반 언더일 겁니다. 아무튼 예전에는 전 국민이 같은 채널에서 같은 콘텐츠를 시청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해도 성공 공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공중파에 광고 내었으면 됐어요. 그러면 전 국민이 일단 봅니다. 물론 광고 효율이나 효과는 다르겠지만 대체로 돈을 내고 공중파에 노출하면 돈 번다 이런 공식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할까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죠. 일단 TV를 안 봅니다. 대신 뭘 보죠? 전 국민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인스타 등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른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한번 스마트폰 가져다 놓고 유튜브 화면 동시에 틀어보세요. 뜨는 영상이 다 다를 겁니다. 심지어 연령이 비슷한 친구들도 관심사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영상이 뜹니다. 알고리즘이 평소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보는지 판단해서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보여주거든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유튜브를 틀었는데 거기에 야한 영상이 뜬다. 그러면 그 친구가 평소에 야한 걸 자주 본 거예요. 이렇듯 모두가 다른 콘텐츠를 보는 시대에 예전처럼 공중파 광고 내고 나서 제발 팔려라는 식의 기존 성공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기에 광고를 봐도 어쩌라고 하게 되는 거죠. 판매자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하고 제품과 광고를 만드는 방식, 이제 죽은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마케팅 브랜딩 전략은 뭘까요? 바로 관점 전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판매자가 소비자들이 이런 걸 좋아하겠지 예측하고 제품 광고를 만들었다면 관점을 바꿔 지금 소비자들은 어떤 걸 좋아하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찰을 통해 지금도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사고 있고 어디에 모여 있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지, 즉 그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제품과 광고를 제작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해서 상품 서비스를 구매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 전환의 방법을 잘 소개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소셜 비헤이비어입니다. 시몬스 브랜드 전략부문 김성준 부사장님이 쓰신 책인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의미 없어질 스킬이 아니라 역사, 인문학, 사회적 관점을 아우르는 브랜딩과 마케팅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 책을 참고해 요즘 통하는 브랜딩 마케팅과 원리에 대해서 설명이 드리고 저의 마케팅 계획까지 설명하라면 첫째, 게임의 룰을 숙지하라. 여러분 평생 기억할 만한 인생 광고 문구 있으세요? 저는 나이키의 Just Do It 이게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몬스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생각납니다. 이거 에이스 아니에요. 에이스 침대는 과학이라고. 시몬스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들에서 어떤 문구를 사용했나요?
신발의 소자가 어떻고 매트리스 기능성이 어쩌고 저쩌고 막 전문용어 사용해가면서 설명 안 했죠? 대신 뭐라고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광고를 만든 사람들이 전문적인 설명을 못해서 안 한 걸까요? 성능에 자신이 없어서 안 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럼 왜? 그건 소비자가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니까요. 충격 흡수갑이 어쩌고 저쩌고 반발 개수가 어쩌고 전문 용어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이 사용하는 용어죠. 전문적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의미 있는 말입니다. 소비자들한테 그럼 뭐가 중요하죠? 패션 브랜드라면 내가 이걸 입으면 얼마나 멋있을 것인가, 침대 브랜드라면 여기 누우면 얼마나 편할까, 그게 전부입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들의 심리를 공략하고 싶다면 기업의 언어가 아닌 소비자들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즘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왜냐? 이제는 세대별로 사용하는 언어가 완전히 달라요. 제 친구 남자들한테 쇼미더머니, 블랙슈에 이런 말 하면 다 뭔지 알아요. 스타크래프트 치트키거든요. 제 또래 남자들 90% 이상은 알 겁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 세대한테 말하면 당연히 모르죠. 반대로 요즘 유행하는 용어를 제 세대한테, 제 친구들한테 말하면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추구미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내가 추구하는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혹은 디토합니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정합니다, 당연하지 뭐,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사용하는 용어래요. 그런데 이런 용어 자체가 다른데 저한테 디토합니다, 당신의 추구미는 이런 용어 사용한 광고가 보이면 어떨까요? 뭔 소리 하시겠죠? 차라리 영어로 말하는 게 쉽겠다. 이런 광고가 먹힐까요? 과연 지금 내가 돈을 벌고 싶다면, 브랜드 마케팅을 잘하고 싶다면 내가 공략하는 대상이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셜 비헤이비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커뮤니티에 속하려면 마치 게임의 룰을 알고 있자는 것처럼 커뮤니티의 톤앤 매너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기업이 가진 언어로만 소통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전달한다면 타깃하는 소비자에게 가닿을 수 없다. 우리가 타깃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소비자들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게 꼭 말 그대로 문자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주 소비층인 MZ세대의 특징은 어떤가요? 우리 회사 이렇게 좋으니까 돈 내 하는 식의 광고를 싫어합니다. 강요받는 걸 싫어하는 문화죠. 대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SNS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의 구매하는 것을 구매하고 그들이 가는 곳을 방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인플루언서들이 MZ세대가 원하는 모습들을 살고 있거든요. 즉 자신들이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고 쟁취하기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MZ세대의 특징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요? 시몬스는 우리 침대 너무 성능 좋아요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힙합 브랜드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홍보하지도 않았죠. 대신 침대 없는 팝업 스토어를 만들었습니다. 벌써 뭔가 힙하지 않나요? 침대 회사 광고하려 하는데 침대가 없어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 공간 자체를 힙하게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 잘 나올 공간을 만들었죠. 그러자 MZ세대들이 그 공간이 제공하는 경험 힙한 라이프 스타일에 매료되어 알아서 사진 찍어서 SNS에 홍보한 겁니다. 그걸 보고 듣고 경험한 세대들이 결혼하고 침대를 사야 할 때 어떤 브랜드를 떠올릴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핵심은 이겁니다. 게임의 룰을 숙지해야 한다. 게임의 룰이란 내가 공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그들이 향유하는 문화를 뜻합니다. 나의 언어, 생각, 문화가 아닌 고객에게 맞추는, 즉 나 말고 너에게 맞추는 것, 이게 바로 시대를 초월하는, 그러나 요즘 세대에 더더욱 중요해진 돈 버는 브랜딩 마케팅 비결입니다. 두 번째, 콘텐츠 이전의 플랫폼이다. 요즘 마케팅 전략하면 빠질 수 없는 단어가 있죠. 바로 SNS입니다. 대기업도 다 광고를 SNS에서 해요. 그리고 신생 부자들도 전부 SNS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돈을 법니다. 어떻게든 정복해야 할 대상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대기업이라고 SNS를 잘하지 않아요. 오히려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진짜 대기업이 작정하고 뛰어들었는데 북토크 채널보다 작은 채널, 조회수 안 나오고 광고 효과 딸리는 채널들 정말 많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영상의 퀄리티, 제 채널 칠판에서 설명하는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에서 하면 막 드론 날아다니는 샷부터 해가지고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영상 퀄리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냐? 바로 플랫폼 특성을 이해했냐 못했냐에서 비롯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지금처럼 즉 SNS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힘이 클 때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 것인지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어떤 플랫폼을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플랫폼 끝에 누가 있는지다. 콘텐츠라는 결과를 보기 전에 플랫폼과 타겟층의 소셜 비헤이버를 먼저 고려해서 콘텐츠 전략을 다르게 해야 한다.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SNS 성공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모든 플랫폼, 유튜브, 인스타든 네이버든 이 플랫폼들의 본질적 목적은 똑같습니다. 이 플랫폼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이들이 돈 버는 방식이 뭐죠? 바로 광고입니다. 유튜브는 영상 회사가 아니에요. 광고 회사입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나오는 광고비를 먹고 사는 회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플랫폼들이 광고비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최대한 오래 사용해야 광고를 많이 시청하겠죠. 이게 변하지 않는 모든 플랫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에 접근하는 방법이 플랫폼마다 조금 다릅니다. 네이버는 어떨까요? 네이버는 검색 플랫폼이죠. 그래서 네이버가 원하는 게 뭘까요? 검색했을 때 소비자가 원하는 찰떡 같은 정보가 나와야 합니다. 그 정보가 양질의 정보여야 하고요. 검색했는데 저퀄리티의 정보가 나온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네이버에 머물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광고 수익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최대한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의도에 맞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게 네이버를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어떨까요? 인스타그램에 특수한 문화가 있습니다. 댓글에서 사람들을 태그해서 소환하면서 야, 너다 너 이거 봐야 된다, 이거 사자, 이렇게 하는 소환 문화가 있죠. 이런 현상 기능은 유튜브에는 없거든요.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인스타그램이 처음부터 관계 중심적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애당초 다른 사람한테 나를 보여주고 다른 사람을 보려고 만들어진 플랫폼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 어떤 콘텐츠를 올릴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을 담은 콘텐츠를 올릴 거고, 잘 되는 콘텐츠도 그 중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감성 가득한 사진이 많은 겁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유튜브는 어떨까요? 유튜브 쇼츠가 요즘에 인기가 있긴 하지만 다른 플랫폼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이런 것들에 비해서 영상 길이가 좀 긴 영상 비중이 높죠. 이게 유튜브의 강점입니다. 넷플릭스 정도 제외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래 시청하는 플랫폼이 없어요. 그런데 오래 시청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광고를 많이 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지표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오래 보는 콘텐츠를 띄워줍니다. 요즘 사람들 긴 거 잘 못 보잖아요. 대부분 짧은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짧은 것만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대박난 긴 콘텐츠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저건 정말 콘텐츠 파워가 강력한 영상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유튜브가 밀어준다는 겁니다. 북토크 채널이 한동안 조회수가 정말 안 나왔거든요. 진짜 큰일 났다 싶은데 이때는 제가 영상 길이가 한 10분 전후 조금 안 될 때도 있었고 살짝 넘을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요새 올리는 컨텐츠는 어떻죠? 최소 10분 후반, 20분 넘는 영상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회수는 더 잘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마케팅, 브랜딩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유튜브에서 그나마 사람들이 조금 긴 영상을 봐요. 그러면 순간에 짧은 감상 한번 보여주고 끝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을 간접 체험하게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유튜브에 리뷰 영상, 먹방 영상 이렇게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잘 되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에는 리뷰 영상 이런 게 많이 없죠. 그러면 이런 차이가 왜 생기죠? 플랫폼마다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방식이 다르고 중점을 두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주요 사용자들의 성격도 달라요. 네이버 검색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사용합니다. 혹은 명확하게 나 지금 사야지 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고민할 것 없이 이거 사라고 해주는 양질의 콘텐츠가 필요한 거죠. 인스타는 어떻죠?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사진을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성 콘텐츠가 잘 되는 거고, 유튜브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으로 감적 경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리뷰 콘텐츠가 잘 되는 겁니다. 이건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마케팅을 하겠다, 광고를 하겠다, 브랜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거 핫하겠지라고 생각해 놓고 그냥 여러 플랫폼에 막 올립니다.
그런데 플랫폼마다 잘 되는 콘텐츠들의 형식이 다르니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시몬스로 예를 들어볼까 봐요. 유튜브에서는 뭘 해야 할까요? 그 침대의 기능이라든가 디자인 같은 걸 내가 직접 마치 가보지 못하더라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올려야 될 겁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침대보다는 그 침대 위에서 어떤 생활상 혹은 감성이 담길 수 있는 하드웨어, 스토어 사진 같은 그런 이미지를 올려야겠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네이버에서는 기능과 가격 그리고 타 침대와 비교하는 정보성 글을 올려야 될 겁니다. 그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니까. 결국 어떤 브랜딩 마케팅이 잘 될지는 플랫폼별 알고리즘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따라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컨텐츠를 만들기 전에 앞서서 어떤 플랫폼에 올릴 것인가, 그 플랫폼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파악하는 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마케팅 브랜딩 비결입니다. 요즘 통하는 브랜딩 마케팅의 마지막 비결, 결국 경험이다입니다. 사실은 브랜딩이고 마케팅이고 시대의 상황이 어떻고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성공하는 브랜딩 마케팅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험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품과 컨텐츠만으로 소비자를 오래 브랜드에 머물게 하기 어렵지만 브랜드에 대한 짧은 환기만으로 소비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어렵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팝업 스토어가 흔해지면 더 그렇다. 그래서 제품과 컨텐츠를 받쳐줄 공간에 대한 세밀한 이미지 작업이 필요하다. 좋은 느낌은 브랜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좋은 느낌을 받아야 한다. 내가 어떤 것을 팔건 어떤 브랜드를 운영하든 간에 그에 관한 모든 경험들이 좋은 느낌을 줘야 한다는 거고 유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카페를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카페를 어디서 찾나요? 네이버에서 혹은 인스타그램에서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부터가 소비자 경험은 사실 시작되는 겁니다. 네이버에 검색했어요. 그런데 어떤 카페는 네이버 지도에 메뉴도 안 적혀 있고 사진도 대충 있고 찾아오는 길도 그냥 무슨 역 몇 번 출구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카페는 메뉴 사진이 예쁘게 들어가 있고 찾아오는 길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메뉴별 가격표까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블로그 리뷰가 쌓여 있고 사람들의 어떤 그 카페의 경험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 단계 경험부터 두 카페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네이버 지도에서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카페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방문에서도 경험과 느낌은 끝나지 않습니다. 간판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온도와 내부 인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모두 경험과 느낌에 포함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무리 카페가 예쁘고 카페에 도착하기 전까지 경험이 완벽하더라도 막상 점원한테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점원이 싸가지가 없어요. 그럼 어떻죠? 다 잘해놓고 마지막에 다 망친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브랜딩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들은 마케터, 브랜드 기획자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소비자가 경험하는 경험의 총체가 마케팅이고 브랜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폭넓은 시야 없이 사람들의 경험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고려하지도 않은 채 광고비만 태운다고 잘 될까요? 잠깐은 잘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떴다가 망한 브랜드가 요즘 한둘이 아닙니다. 인스타 광고 막 태워서 일단 사람 모아왔는데 뭐 메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점원 불친절하고 이래가지고 망한 브랜드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요즘 트렌디하고 정말 잘 되는 회사들은요, 이 경험 설계 느낌을 만드는 게 완벽합니다. 단순히 어떤 제품을 팔고 말고가 아니라 고객이 나를 처음 접하게 되는 광고부터 고객이 방문했을 때 혹은 불편함을 겪었을 때 어떻게 응대할지 등 모든 소비자 경험을 준비하는 회사들, 그런 사업체는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은 경기도 안 좋고 사회 전반적으로 경쟁이 굉장히 강해진 시대입니다. 그만큼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도 어려워진 시대죠. 그런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뭐다? 바로 경험을 설계해야 한다. 경험을 설계해 좋은 느낌을 줘야 된다. 경험의 모든 과정을 디테일하게 신경 쓰고 그 경험 전 과정에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을 때 대체할 수 없는 업체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즘 아닌 시대 불문, 돈 버는 마케팅 브랜딩 비결입니다. 오늘은 소설 B&B를 참고해
요즘 통하는 마케팅 브랜딩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첫째, 게임의 룰을 숙지하 고객의 언어로 말하고 고객의 문화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해야 해요. 전문가 기업 입장에서 말하는 브랜딩 마케팅은 절대 고객에게 와닿을 수 없다. 토종 스토리의 고객의 언어. 소비자가 바뀌면 생산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입니다. 둘째, 콘텐츠 이전의 플랫폼이다. 플랫폼마다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이 더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한 전략이 다릅니다. 플랫폼별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콘텐츠를 생산해야 플랫폼에서 우리의 콘텐츠를 밀어줄 것이고, 그래야 브랜딩 마켓가 더 클 수 있습니다. 토종 스토리 플랫폼. 건강한 먹거리 만들기입니다. 우리나라 밥상에서 사라진 토종 종자를 활용한 풍토 합일에 맞는 건강한 가공식 먹거리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국 경험이다. 아무리 광고를 많이 하고 광고비를 태워도 그 브랜드를 만나고 그 브랜드를 체험하는 과정 자체가 허접하다면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나를 만나는 경로부터 나의 서비스를 체험하는 모든 경험에 A to G까지 하나하나에 디테일하게 집중할 때 정말로 돈 되는 마케팅 브랜딩의 탄생, 완성이 되는 겁니다. 토종 스토리는 토종 종자의 역사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종자가 건강하게 재배되어 가공식품까지 생산되어 어떻게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수익을 발생하는지 스토리 체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동참하여 기농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마케팅 방법, 건강한 먹거리 싸게 사는 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입니다. 건강한 먹거리 하면 유기농, 논제무 식품 떠오르시죠? 논제무 식품보다 더 건강한 먹거리는 유기농 토종 제품들입니다. 유전자 변형 및 교착 육종 기술이 접목되지 않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대대손손 먹어왔던 자연의 순리에 맞춰 생산되는 음식이 건강한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품을 선호하시는 고객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요즘 많이 걸리시는 암이 발생해서 수술 후 건강한 먹거리를 찾으시는 분,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음식부터 좋은 것을 먹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사시는 논지무 식품 매니아층,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몇 프로가 될까요? 결론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입하는 모든 제품에는 유통과 마케팅이라는 애들이 끼어 있어 구매자는 실질적으로 많은 금액을 주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들은 더욱 싸게 만들기 위해 값싼 원료를 사용하고 건강보다는 이쁘고 값싸고 맛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광고비를 태워 많이 팔아 수익을 발생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쁘지 않고 비싸고 맛이 없는 제품을 선호하는 고객이야말로 노후 건강한 삶과 정신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은 이쁘고 싸고 맛있는 제품만을 선호하는 식습관을 가지고 노후의 암과의 투병으로 많은 비용을 의료비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암 환자로 하여금 온 집안 분위기 또한 초상집으로 변하는 광경은 주위에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암 환자를 비롯한 각종 질병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현실 속에서 건강한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바뀌어야 생산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알리기 위해 스토판 유니프, 쿠팡, 11번가, 지마켓, 옥션, 로크푸드 매장 등 각종 수수료를 지급하고 제품을 체험단에 무료로 발송하고 블로그 후기나 체험 후기를 요청하는 방법, 라디오 광고를 비롯한 박람회에 참석하여 홍보 및 마케팅을 하였습니다. 또한 마켓컬리를 비롯한 여러 곳의 벤더사를 통해 입점을 하려 했지만 많은 수수료와 물량 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우선 나만의 경쟁력을 갖추고 많은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4년간의 세월을 통해 유기인증 토종쌀을 생산하고 그 토종쌀을 2년의 세월을 거쳐 유기 가공식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제품을 유통 마케팅이라는 놈을 이제는 이용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다가 블로그 유튜버를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2025년 1월부터 건강한 먹거리 만들기라는 컨셉을 가지고 유튜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입니다. 생산자 입장에서 판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품을 만들면 사줄 고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 유통 및 마케팅 비용을 벌이고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종 스토리 제품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직거래 예약 판매를 하려 합니다. 유튜브 구독자 100명 돌파 기념 이벤트, 건강한 먹거리 싸게 사는 방법, 첫 번째 토종 현미쌀 조청, 첫 번째 네이버 카페 가입, 검색창에 논지어모 치시고 네이버 카페를 클릭하여 들어간다. 논지어모 건강한 먹거리 카페 클릭,
2024년 6월 20일 토요일 6시 현재 멤버 3명. 두 번째, 토종 현미쌀 조청 구입 댓글을 남겨주시면 예쁘지 않고 비싼 그러나 건강한 먹거리 유기농 토종 현미쌀 조청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딱 20명에게만 판매합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제가 추구하는 마케팅 플랫폼입니다.